한 아파트 주민이 갑자기 심해진 담배 냄새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현관문 앞에 CCTV를 달았습니다. 그 결과 앞집 사람의 흡연 장면을 찾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웃은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집 앞에 단 CCTV에 담긴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건지 알아봅니다. 네, CCTV를 두고 두 이웃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CCTV를 두고 다툼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그 원인이 담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 여성 주민이 계단식 아파트였는데요. 네. 계속 담배 냄새가 올라오니까 네. 자신의 집 앞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CCTV를 가지고 누가 담배를 피우는지 봤더니 앞집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거였어요. 어허. 그래서 그 녹화한 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앞집 사람한테 문자로 보냅니다. 네. 그랬더니 그 남성이 그걸 받고 막 화가 난 거죠. 어허.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 모습을 찍었냐? 이렇게 사생활 침해당했다면서 펄펄 뛰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하. 그런데 또 다른 경우에서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나간 남성이 CCTV 때문에 다른 후보와 다툼이 생겼다면서요? 네, 그 아파트 동대표에 출마한 이 남성, 이 아파트 공동 게시판에 나붙은 자신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보니까 자신이 경쟁 상대인 다른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일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건데 사진 게시자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였어요. 그러니까 이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니 선거 공보물이 훼손돼 있으니까 누가 그랬나 본 거죠. 그랬더니 이 남성이 위반한 걸로 보고 찾아내서 그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동대표 선거에 나간 주민, 다른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을 홍보물을 훼손한 이 주민은 개인정보 침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 항의했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는 무슨 이게 침해냐, 선거 위반 행위가 더 크다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네, 백성우 변호사, 이렇게 CCTV 설치가 이렇게 보편화되다 보니까 주민 사이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2018년에 12건, 2019년에 18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10월까지 20건이 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두 자리 숫자 정도에 불과하니까 폭발적으로 늘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는 명확한 것 같은데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을 왜 만들었냐면요. 이제 이 개인정보를 다뤄야 되는 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그게 누군가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걸 처벌하는 건데 사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 설치를 하는데 사적인 공간이 공적인 공간하고 이렇게 결합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관 앞에 설치했다 그래도 다른 주민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이게 처벌 여부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정 신청을 통해서 다툼을 해결하는데 이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나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적 정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박종호 기자, 그러면 조금 전에 박종호 기자가 소개한 두 가지 사례, 담배 때문에 일어난 갈등과 주민 대표회의 벽보 훼손 사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첫 번째 흡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요. CCTV 설치한 주민에게 이게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이 촬영 각도를 현관 앞만 비추라고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촬영된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입주자 대표회의와 갈등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리 선거 공보물을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그 얼굴과 행위 장면까지 게시판에 일주일 이상 공개한 것은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남성이 가족의 안전이 염려돼서 복도 쪽 방 창문에 CCTV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도를 다 이렇게 촬영을 하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CCTV 촬영한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촬영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개인정보가 걸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촬영되지 않도록 촬영 각도를 조절해야 되고요. 가림막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특히 복도식 아파트니까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다 찍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찍히지 않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 설치는 주로 업무를 위한 것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적인 공간에 설치한 CCTV,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백승훈 변호사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법적인 조금 조치가 필요하다. 결국은 이 부분은 그냥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국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 우리가 보통 CCTV 어디서 많이 보죠? 도로에서 많이 보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 지나다니다 보면 CCTV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도대체 거리, 어떻게 설치가 된 것일까? 예. 그러니까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나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할 때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고 예. 이제 이렇게 공개된 장소는 그런데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여기에 찍힐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예. 이제 나는 거기 찍히는 거 싫어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결국은 뭐 범죄 예방이나 여러 가지 좋은 목적도 있지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초상권 침해 문제도 있고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좀 공감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형성이 돼서 네. 이와 관련된 법안을 추가로 만드는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하겠네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 집이에요. 내 아파트 내에 내 공간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 아이 돌봄이라든지 네. 또 가사 도우미 같은 분들이 오세요. 네. 이분들이 찍힐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이 경우에는 내 집에 내 공간인데 괜찮지 않나요? 원래 네. 요즘에 가끔 방송에서도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집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 가족들만 쓸 때는 상관없죠. 가족들만 찍으면 상관없다. 네, 가족들의 예. 동의를 받고 찍는 거에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아이 돌보미가 있다면 아이 돌보미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가끔 예. 아동학대가 의심돼서 집안에 이제 그러니까요. 몰래 CCTV 설치해 놓은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논란이 항상 되는 게 그럼 그 CCTV에 증거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못 된 적도 있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게 또 비밀 녹음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와서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까지 있었거든요. 소리가 섞여 있으면. 소리가 녹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쨌건 아동학대가 명백한 상황에서 처벌을 해야 되다 보니 네. 재판부에서 아이와 이 둘 간의 얘기를 대화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서 이제 위법 논란을 벗어났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무조건 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네. 아니면 예외적으로 범죄 정보 수집을 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외를 둘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사실 내 차에 설치한 블랙박스 이건 역시 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찍히고요. 다른 차 다 네. 찍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 동의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그 개인 영상 장치라는 건 예. 고정된 장소에 있는 걸 의미합니다. 고정된 장소. CCTV는 그 자리에 서 있죠. 예. 근데 블랙박스는 차가 움직이죠.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여기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아, 그런가요? 맞습니다. 아하. 네, 사실 최근에 CCTV가 보편화되면서 공공장소는 물론 사적인 공간에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결국 CCTV를 개인이 설치하는 데에는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안을 위한다면 개인의 설치를 어느 정도 허용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반대 의견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백성무 변호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뭔가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예. 분명히 CCTV 설치를 좀 더 쉽게 해주면 네. 그럼 개인의 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CCTV 설치의 목적은 네. 대부분은 범죄나 뭔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의심이 있어 설치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럼 이럴 때 잠재적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인권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 예방이나 범죄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인지 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가 정답이라고 딱 단언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뭐 명백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CCTV를 설치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